청문회를 보지 않더라도 부자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무슨 저희 집에 뭐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굉장히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그러면 사회 현안을 어떻게 알고 국제적소의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뭐? TV가 없어서 못 봐? 바빠서 뭐 뉴스를 못 봤더니? 그럼 유튜브를 왜 합니까? 이 사람 유튜버예요. 유튜버 나와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띠로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면접을 본 건데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따위로 면접 보는데 저거 어떻게 뽑아줍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 방송 중에 망난이라뇨? 아니 정말 진짜 동의합니다. 우리 강선우 아이고 이 강선우 선생님 얘기를 좀 지켜야 됩니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선우다 집회라도 열까 봐요. 강선우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고 네. 강선우 선생님 얘기보다는 이 최동석 아저씨 얘기를 좀 최동석 아저씨도 좋습니다. 최동석 아저씨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볼게요. 네. 강선우 아저씨란다. 강선우 얘기도 재밌습니다. 강선우 아줌마 얘기는 네. 조금 이따가 해도 될 것 같고. 최동석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는 꼼수다라는 약간 좀 소음에 가까운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멤버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 말고 김영민이라고 예전에 막 욕설하고 외삼촌이잖아요. 막 맞아요. 그 사람이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네. 근데 김용민이라는 친구가 하필이면 강원도 친구들하고 난 강원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강원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강원도에 그런 애가 없는데. 강원도에 그런 게 없지만 참 뭐 짜증나. 네, 그렇죠. 자,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됐는데 졌어. 근데 인사혁신처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네. 겁니다. 인사혁신처라는 게 70만 공무원들의 인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직이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인사혁신처장은 75만의 공무원 조직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나 진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중앙 인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처음으로 갔던 자리고 이거 정말 인사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리고 정말로 진영에 관계없이 진짜 진영에 관계없이 네. 인사 전문가 중 전문가 고위 공무원 맞습니다. 진짜 인사의 잔뼈가 굵은 정말로 이게 진짜 탁월한 사람이 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소위 말씀드려서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 방송 중에 망난이라뇨? 아니 정말 진짜 동의합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이 자가 코드 인사 신봉론자죠. 이 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방송 중에 그런 험한 얘기 해도 돼요? 직접 제가 한번 들려드릴 수는 없고 법사위에 어제 출석을 했는데 네.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말들도 너무 황당하지만 이 본인이 얘기하기가 불편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거북스럽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합니다. 되지도 줄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합니다. 뭐 TV가 없어서 못 봐? 바빠서 뭐 뉴스를 못 봤더니 그럼 유튜브를 왜 합니까? 이 사람 유튜버예요. 유튜버 14만 뭐 15만의 유튜버인데 유튜버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띠로리. 이런 사람이 자기는 유튜브도 못 보고 뉴스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TV도 못 봤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은 강요로서 적합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평소 소신에 비춰봤을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네. 아니 청문회를 보지 않더라도 부자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사회 현안을 어떻게 알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이거는
고위공직자들한테 아무 문제 없는 기준입니까?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심지어는 성범죄,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성범죄나 뭐 탈세 이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들은 정도입니다.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어요. 그 귀를 의심을 했는데 사실은 예. 뭐 우리가 진영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진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저 자리만큼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던 적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코드 인사를 하든 뭐 그 진영에 맞는 사람을 뽑든 원하는 사람을 뽑든 저 자리만큼은 공정한 척이라도 했었는데 저 사람은 뭐랄까 국민들에게 사라진 웃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걸까요? TV가 없어서 모른다. 그럼 뭐 삐라 같은 걸 봤나요? 집에서 뭐 이렇게 뭘 봤지? 유튜버가 뉴스를 모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전기가 안 들어온 곳에 계신가? 그렇군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원시 시대에 살다가 오셨나? 한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옹호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여기다가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좋은데 머리를 굴려도 저런 식으로 굴려가지고 유치하게 굴리는 거. 나이가 연세가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운 분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저 월급 누가 주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차관급이에요. 연봉만 해도 1억에 가까이 1억 넘을 텐데 저 연봉을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이 주는 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건데 사실상 저기 나와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국회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국민들한테 면접을 본 건데 국민 면접에서 저 따위로 한 거예요. 예? 앞으로 국민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에 대한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면접을 본 건데 나 몰라요. 나 TV 안 봐서 모르고 신문 안 봐서 모르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따위로 면접 보는데 저거 어떻게 뽑아줍니까? 좀 이따가는 면접 빵점짜리 면접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연봉 1억도 넘고 판공비 팍팍 쓰게 하는 공무원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인사를 관장하는 사람 그 자리에다가 뽑아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걸 저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뭐랄까 본질 혹은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제가 좀 까불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건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아무리 논란이 돼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범죄 전력이나 범죄 혐의가 있어도 나한테 충성하면 자리 준다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저는 아시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심으론. 그런데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재명 쪽에 붙은 의원, 뭐 당직자, 보좌관들 상당히 많거든요. 혹은 시민운동 세력 이런 것들. 장경태 씨 잘 지내요? 뭐 이런 느낌인데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는 뭐가 됐건 문제가 있건 뭐 논란이 있건 일만 하면 상벌이 확실해. 거기 간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 이재명이었다, 이재명한테 들러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폭 마인드다, 조폭의 뭐랄까 본질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저씨가 조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형님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뭐 감옥에 갔다 온다. 그러면 우리 뭐 해줍니까? 막 유흥업소 차려주잖아요. 형님 대신에 뭐 이렇게 담그고 온다. 김장 얘기입니다. 김장을 담그고 온다. 이러면 뭐 업장도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김치업장. 이런 거 김치 공장 같은 거 차려주죠.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다라고 보는 건데 설마 이번에 당선되고도 이럴까 싶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건 강선우도 마찬가지고 영수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아요. 일을 했으니까 영수증 처리해 주세요. 이런 영수증 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나한테 충성하면 너도 이 정부에 이 당에 충성하면 네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도 이상한 발언을 했어도 자리고 돈이고 다 줄 거야 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정말 이런 얘기까지 진짜 하는 게 좀 어이가 없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든 간에 성 관련된 문제로 해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건과 빗대어서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의 과 관련된 피해자처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인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하도록 말을 하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존경과 흠모의 마음 없이는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면서 피해자를 가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게 바뀌고 있다는 식으로 기고문을 쓰기도 합니다. 2차, 3차, 4차 이건 2차, 가해네요. 3차, 4차 가해까지 네.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겨레 신문이 이 최동석 씨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아하. 할 정도였어요. 18차 가해네요. 네. 관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은 멍청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모든 정부가 하는데 그렇죠. 다 있는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 원칙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인사 원칙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참 민주당과 혹은 저 정부하고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선우한테 갑질 당한 피해자분들을 또 이름이 김병기 맞나요? 김변기인가요? 병기인가요? 병기요. 이응. 예. 김병기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2차, 3차, 18차 가해까지 가했는데 잘 어울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영원히 쎄쎄쎄 짝짝꿍 하면서 이재명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 저는요 강선우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반만 섞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낙마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가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의 민낯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긴 정부구나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이거는 진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인사 검증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아온 건데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했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헷갈린 거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는 아예 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뭐 병신 같은 바보 멍충이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일만 잘하면 되지.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성폭력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인사 혁신처장 75만 명의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승진을 담당하고 채용을 담당하고 다 담당하고 이걸 다 있는데요. 담당하는 사람의 이 수장이라는 게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인사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본인이 음주운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표절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실용이라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쓰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장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자를 등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는 또 그러한 인식을 받아들여서 더 확장시켜서 인사를 앞으로 더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앞으로는 바보죠, 바보.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없습니다. 일단 도덕이 뭐가 중요하냐?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말 자체가 함정이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자가 일을 잘할 리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학교, 직장, 뭐 조별 과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뭐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일만 잘하면 되지. 그건 함정입니다. 그런 건 없고요. 말씀하셨지만 착한 사람은 이제 공직에 못 올라가고 인사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다 있었는데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위장 저집하면 안 된다, 뭐 표절하면 안 된다, 논문 표절하면 안 된다. 이거 헷갈린 게 아닌가? 그걸 다 해야 한다로 헷갈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너 논문 쓸 줄 알아? 저 논문 잘 씁니다.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논문은 컨트롤 C, 컨트롤 V야. 뭐 이런 느낌이고 너 술 좀 먹나?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예배되지 않습니다. 너 장관하면 안 돼. 사람이 술 좀 먹고 운전도 좀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술 먹고 운전하면서 논문 베끼면서 갑질도 하고 형수한테 쌍욕도 좀 하고 갑질도 하고 형수야 우리 집 변기 좀 고쳐줘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갑질도 하고 이래야지 장관이 될 수 있는 정부가 아닌가 싶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강선우 강행해야 되고 이 사람도 저는 천년만년 아니고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임기 동안 그게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야식으로는 닭살을 먹어요. 초밥 10인분 정도 닭살을 먹고 아침으로는 닭뼈를 아작아작 씹어서 먹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보좌진한테 버립니다. 그걸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강선우가 근데 지금 아직 임명이 된 건 아니죠. 그것만 넘겼잖아요. 내일요. 임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왜 강선우는 이진숙만 날리고 강선우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이부자리를 돌봐줘서 그렇다, 혹은 현역 불패다, 혹은 뭐 등등등 이유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건 조금 뭐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현직 보좌관들이 강선우 말고 다른 전현직 보좌관들이 운동화끈을 쪼여매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화끈을? 이게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미투 초반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도 저 정도가 문제였어? 문제인지도 몰랐던 비서진들이 많았는데 저 정도는 나도 했었는데 나도 그러면 갑질다 이제 깨닫고 강선우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거 날라가면 나도 한번 해보겠어. 내가 제보로 해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나도 해보겠어. 라는 움직임이 꽤 있어요. 기자들 다 아시겠지만 있어요. 각 의원실마다 빨대가 다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서진들하고 친한 기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쓱 물어보죠. 비서님은 뭐 당하신 거 없어요? 비서님은 이런 일 없으셨어요? 그러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둘레, 여덟 개를 얘기합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고 그리고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다닐 때 이런 일 겪었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선우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강선우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가야 한다라는 민주당 내의 의원들 이야기가 있는 게 저거 잘못되면 나도 터진다. 무슨 메시지냐면 야 보좌관들 진정해. 봤지? 네가 아무리 지져도 니네 사장 멀쩡해. 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들끼리는. 니네 사장 강선우 임명될 거야. 니네 폭로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니들만 다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에 뭐 하나가 터지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지금 계속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터져야 됩니다. 방송국마다 기자들마다 하나씩은 다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는 봤는데 뜨거워 막 싶은 것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건이던데 금요일 날 아마 터질 것 같은데. 아이쿠. 근데 무서워. 그게 근데 계속 이제 좀 씨름 중인 것 같아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씨름 그만하시고 이제. 네. 터져라. 뻥. 터져라.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 네. 터져라 뻥까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판 있으면 재판은 계속 있고요. 네. 뭐 아무도
뭐 관심 없을지라도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네.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들께 계속 사랑합니다. 기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까분 거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 아닙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버텨 나갑시다. 류병수의 강펀치 함께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